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다. 숫자와 업적이 쏟아졌고 언론은 그의 자산을 계산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진짜 간직해온 것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세상은 결과를 기억하겠지만 그의 멘토였던 나는 그가 어떤 기준으로 버텨왔는지를 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다. 내가 버핏에게 가르쳐준 3가지 규칙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규칙은 기준을 지켜라 이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운으로 돌린다. 하지만 운은 철저한 준비와 기준 위에만 머문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나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매일 내 안의 적과 싸웠다. 감정은 언제나 첫 번째 함정이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나는 의심했고 모두가 공포에 빠질 때 나는 숫자를 봤다. 훈련된 마음은 타이밍을 묻지 않는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예측보다 반복을 믿는다. 부는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분석을 하고 같은 원칙으로 결정하는 내가 결국 시장을 이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내면이다. 나의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불안.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모른 채 성공을 논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나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먼저 분석한 것은 사람의 심리였다. 나는 매일 시장이 던지는 질문에 단 하나의 언어로 답했다. 가치라는 언어. 시장은 매일 가격표를 붙이지만 그 가격이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표 속에서 진짜를 본다. 감정은 시야를 흐리고 욕망은 분석을 흔들며 두려움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그래서 투자 이전에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명확성이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 목표가 단지 돈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돈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훨씬 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부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원칙을 향한 헌신을 택했다. 버핏이 평생 간직한 것도 바로 그 원칙이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나의 판단을 믿는 태도,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반복, 매일의 선택, 매일의 기록. 기준은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익힌 습관이다. 성공은 특별한 순간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반복 속에서 쌓인다. 눈부신 순간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 속에 있다. 나는 기록을 남기고 분석을 반복하고 감정을 통제한다. 시장은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았다. 나는 시장에게서 보상을 뺏어왔다. 그것은 시스템의 힘이었다. 나만의 판단 기준, 나만의 분석 프레임,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시간표. 시장은 급하다. 하지만 부는 느리다. 조급함은 손실을 부르고 인내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지금 느끼는 조급함은 시장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에서 온다. 명확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 준비된 사람은 타이밍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장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통과 의례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반면 고통을 마주한 사람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실패는 리허설이다. 내가 진짜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장치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무대가 오지 않아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숫자를 보고 사람을 읽고 시장을 분석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여다본 대상은 나 자신이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가? 나의 선택은 기준 위에 있는가? 감정 위에 있는가?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면서도 규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규율의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한 전략보다 돈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
투자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이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마인드셋이 아니라 단단한 시스템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 내가 거래 버튼을 누르기 전 가장 먼저 보는 지표, 내가 손실을 본 날 가장 먼저 하는 생각, 그 모든 반복이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이 없으면 감정이 나의 투자를 결정하고, 감정이 투자할 때 나는 이미 진 사람이 된다. 신념은 흔들리는 시기에서만 시험된다. 모두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확신을 말한다. 하지만 시장이 붕괴되고 수치가 붉게 물들고 외부의 소음이 내면을 두드릴 때 그때 남아있는 태도가 진짜 신념이다. 나는 바로 그 시기를 위해 훈련했다. 이기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시장은 시계를 보게 만들지만 진짜 승부는 자세에서 갈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매일 던지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부는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내가 쌓는 작은 규율의 총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길을 걸었다. 나는 군중을 따르지 않았고 유행을 쫓지 않았으며 빠른 성공을 쫓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시스템은 자유를 준다. 규율은 해방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할 때 생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다. 첫 번째 규칙, 기준을 지켜라는 버핏에게 투자 철학의 뼈대를 세워줬다. 그러나 기준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구조를 만드는 일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 구조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규칙을 가르쳤다. 두 번째 규칙은 감정을 통제하라 이다. 이 원칙은 단지 투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모든 선택과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워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도 가장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감정은 조용히 시작해 천천히 구조를 흔들고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으로 흘러간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감정은 정보가 아니다. 감정은 반응이고 반응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훈련으로만 바꿀 수 있다. 나는 워렌에게 감정이라는 적을 인식시키는 훈련부터 시켰다. 시장의 등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등락 앞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였다. 공포에 움츠러드는가? 아니면 관찰자로 남는가?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내면의 반응을 정확히 읽고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힘이다.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행동의 주도권을 쥔다. 감정은 빠르다. 논리는 늦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만든 결정을 논리로 정당화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를 훈련했다. 기준이 먼저 오고 감정은 뒤따라야 한다. 워렌이 처음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두려웠는가? 그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릴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 두려움은 매우 인간적이지만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은 철저히 훈련되어야 한다. 감정이 크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중요성을 인정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나는 워렌에게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게 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하게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복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감정은 통제하려고 하면 더 거세진다.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언어화하고 패턴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감정은 실수로 이어지고 그 실수는 손실로 굳어진다. 기록은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워렌에게 말했다. 시장은 네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통제의 본질이다. 통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는 자신의 태도를 다듬는 일이다. 감정은 계속 온다.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 그 감정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유연해진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유지한 채 다양한 상황에 맞게 판단을 조율할 수 있다. 유연함은 통제된 내면에서만 탄생한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유연한 척하지만 실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훈련된 유연함은 기준에서 출발해 감정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시장에서의 생존력이고 인생에서의 회복력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의 바닥을 본 사람은 그 깊이만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나는 고통의 순간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여 나의 철학이 되었다. 워렌도 그랬다. 그는 손실보다 자신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기록했다. 그는 시장이 붉게 물들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적었고 그 기록은 그를 흔들림 없는 투자자로 만들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자다. 숫자보다 내면을 먼저 보는 사람. 두 번째 규칙은 이것이었다. 감정을 통제하라. 그래야 시장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기준은 구조를 세우고 감정 통제는 그 구조를 지키게 해준다. 그러나 구조를 움직이는 핵심은 사람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안에 있는 당신이 불안정하다면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규칙을 전했다. 마지막 규칙은 너 자신을 분석하라 이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안다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자기 분석은 투자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점검했다. 오늘의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의 판단은 어제와 무엇이 달랐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 있는 성장을 위한 루틴이었다. 내가 워렌에게 가장 많이 반복한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자신을 모르면 시장이 널 시험 삼아 사용할 것이다. 시장은 그 어떤 이론보다 사람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무너짐이 왜 시작됐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는 워렌에게 매일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게 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뿌리가 감정인지 신념인지 구분하도록 훈련시켰다. 자기 분석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나는 감정을 썼고 판단을 썼고 실수를 썼다. 그것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설계하기 위해서였다. 실수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수정하는 계기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반복한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시장에서도 인생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파고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간극이 흔들림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다. 배는 멀리 나가도 결국 표류한다. 버핏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그 숫자를 해석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시장은 늘 예외를 만든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다. 그것이 없다면 기준도 감정도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나는 그에게 자기 질문을 훈련시켰다. 이 판단은 반복 가능한가?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가? 이 결정이 나의 철학과 일치하는가? 그런 질문이 쌓일수록 그는 숫자 너머의 의미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성과보다 사람에 가까웠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힘. 그것이 곧 회복력이고 지속 가능성이다. 세 번째 규칙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 기록했고 질문했고 검증했다.
내가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적은 질문들은 나를 더 명확한 투자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재구성해 갔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이고 진짜 리더십이며 진짜 성장이다. 월에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책보다 당신의 세 문장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나를 울컥하게 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거창한 전략도 비밀스러운 정보도 아니었다. 그저 세 문장. 그러나 그 세 문장은 단단한 사람을 만들었다. 기준을 지켜라. 감정을 통제하라. 너 자신을 분석하라. 이 세 문장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 단순함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드물다. 기준은 나를 지키고 감정은 나를 흔들고 자기 인식은 나를 복구시킨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당신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 나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이 철학은 법빛을 통해 또 그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다. 시대는 변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시장은 요동쳐도 사람은 중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내면에 뿌리 내린다. 부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철학의 결과다. 그 철학은 오늘도 기준을 세우고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그렇게 철학을 쌓은 사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의 힘을 얻는다.